지금까지 5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국정의 정책 방향, 정책들은 좋았다. 그러나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거칠고 일방통행식이 있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맞죠? 교수님? 사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의 정책 방향이나 정책들과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윤석열 정부의 뭐 탈원전의 탈피, 또 연금 교육, 노동 개혁의 추구, 또 민노총 등 최대 소위 말해서 이익 집단의 불법화에 대한 정당한 조치, 또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협력체제 제도화, 또 한중관계, 한러관계의 정상화. 한번 거꾸로 한번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야, 문재인 정부 때 국정 운영의 방향, 정책이 어땠던가? 탈원전 어떻게 됐습니까? 탈원전의 여파로 결국은 우리가 말년에 전기료 가스비 올렸는데 한 번도 안 올렸습니다. 대선 끝나자마자 그때 올렸습니다. 탈원전. 안 그렇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가져왔습니다. 국가부채 600조에서 1000조 늘렸습니다. 가계부채 1800조 쳤습니다. 일자리 창출 안 됐습니다. 경제, 부동산 어땠습니까? 폭등시켰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정치 한번 보십시오. 정치 얼마나 독재화됐습니까? 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 대한민국 헌정사상 여야가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한 적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국회, 사법부 전부 다 중앙집권적 소위 말해서 일종의 우리가 정치학적으로 권력의 집중 독재였습니다. 정치 독재였습니다. 외교 한번 보십시오. 북한 관계 한번 보십시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했습니다. 김정은과 만나서 한반도의 완전한 핵 비핵화 약속했습니다. 볼튼의 이 회고록에 보면은 그때 이 정의용 특사 이분들이 가가지고 트럼프한테 뭐라고 보고한지 아십니까? 김정은이하고 문재인 두 사람이 맨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빨리 합시다. 1년 내로 합시다. 완전한 비핵화. 그때 2년 달라고 그랬던 김정은이가. 그랬더니 안 된다. 1년에 끝냅시다. 했다는 겁니다. 1년 내에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 하겠다. 북한 핵 폐기하겠다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완전한 핵무장화를 만들었습니다. 역대 정말로 남북관계 이런 식으로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만든 정권 문재인 정권입니다. 소위 말해서 저는 두 사람이 합작을 했다고 합니다. 합작. 알면서도 속아줬던 겁니다. 그래서 북한을 완전 핵무장화시킨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한일 관계 어떻습니까? 2018년 10월 소위 말해서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에 대한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베 정권하고 외교적 협의하자 외교적 협의 안 했습니다. 맨날 죽창가라 불러댔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사실상 파기시키고 화해치유재단 해산시키고 뭐 했습니까? 한일 관계.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한중 관계 한번 보십시오. 한중 관계 2017년 가을인가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했습니다.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11끼인가 했는데 3끼인가 뭐 대접을 받고 나머지 혼밥 먹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시진핑 주석이여 제발 한국 방문해달라 매달렸습니다. 한국 방문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더군다나 2018년 10월인가 산불 정책까지 약속을 합니다. 더 이상 한반도에 소위 말해서 사드 배치하지 않겠다.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 관계를 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겠다. 미국 주도의 미사일 편입, 소위 말해서 MD 체제 가입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을 다
속된 말로 팔아넘긴 정권. 한화 관계 한번 보십시오. 제 기억에 2018년 여름인가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우리 영공의 러시아 이 아마 정복이었을 겁니다. 정찰기가 들어왔는데 한 7분인가 이상 있었는데 제대로 항의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관계 어떻습니까? 매번 미국한테 대고 유럽에 가면은 제발 대북 제재 해제해달라고. 그래서 매번 우리가 블룸버그 통신에 나온 것처럼 소위 말해서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이라고 얘기 나온 거 아닙니까? 정치 잘했습니까? 경제 잘했습니까? 외교 안보 잘했습니까? 9.19 군사합의 거기는 어땠습니까? 결국 이렇게 나라를 망쳐놨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래서 나라를 한번 정상화시키는데 왜 윤석열 정부는 왜 이런 지지를 못 받나? 문재인 대통령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나라를 망쳐놨는데도 지지도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 2020년 4.15 총선 전 일주일 전 갤럽의 여론조사에 보면요. 57%. 부정적인 인식이 아마 제 기억에 35 정도 됐습니다.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거꾸로 하면 그 수치가 나옵니다. 그 수치. 나라를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잘못 이끌어가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되게 인기가 높은 대통령이고 윤석열 대통령께도 어떻게든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정책 방향이 오르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는가? 결국은 뭐냐? 국민들이 보기에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을 전달하는 태도구나. 태도. 애티튜드의 문제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물론 저 문재인 대통령 그 주변 사람들이 워낙 선동이 강하고 또 홍보에 강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우리 쪽에서 열심히 국정을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지지도가 없다는 거 저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할 대목입니다. 지지도 제고시켜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올바른 정책 방향과 올바른 소통 태도를 가지고 정말로 다시 대참패 이후에 정말 다시 이제 국정을 올바르게 또 국민적 지지도 받으면서 이끌어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국정 운영의 방식이다. 이런 걸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제가 한번 코멘트 한번 했습니다. 들으면서. 또 어디 말씀 있으십니까? 잠깐 여기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합니다.